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엄의 사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지만 계엄의 사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4년 5월 30일 기준으로 국회에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보를 보고 입법 독재, 입법 폭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데요. 사유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국회 특활비와 다르게 일부 내역이 비공개지만 내역이 일부 공개 중이고 기밀을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이며 여야 조율 후 삭감을 해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안 될 텐데 완전 삭감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선거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끗이 밝히려 했습니다. 용지 관련 증거와 투표수보다 개표수가 많은 기이한 현상도 있고요. 선관위의 해명은 더 기이합니다. 잘못 나온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다거나 떨어뜨린 한 개의 투표지가 두 개가 된다거나와 같이 말이죠. 역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음모론, 선동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협박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양곡법입니다. 이 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법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공급이 과잉되면 농민이 손해를 입어서 다음 해에 다른 농작물을 짓거나 수요가 과잉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다음 해에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상황 중 농민의 손해를 막는다고 국가에서 높은 값에 농작물을 사고 보관하면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요. 손해를 안 보니 농민들은 작물을 바꿀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작물로만 쏠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입니다. 이 역시도 겉으로 보면 좋은 법입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이죠.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대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홍보물을 보면 돈이 순환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데 이는 특정 조건이며 국가부채를 심하게 늘릴 것입니다. 비슷하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18년 680조이던 국가부채가 23년 1134조를 달성했습니다. 2배가 좀 안 되게 늘은 것이죠. 모두 재난지원금 때문에 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증언법 개정입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기업인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영업기밀이라도요. 이는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법입니다. 발의 목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특검법인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건을 자세히 파보자는 거지요. 하지만 송도한 특검 말고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몇십억의 세금이 소모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고나 의혹 등 많은 사건들을 특검하려고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정부 인사 탄핵 소추 22개월간 29차례, 현재 10전 9패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겼고요. 말이 길어졌지만 이와 같이 국정 운영에 여야 간 갈등이 심했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더 큰 힘을 가지고 갑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계엄 사유 중 팩트 중심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엄이 문제점에 완벽하게 옳은 해결이라고 할 순 없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